네, 안녕하십니까. 일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은, 네, 어제 경인일주가 아니고 어제는 그 병인일주분 걸록격에, 네, 정관을 쓰는 병인일주 여성분의 을묘년이었죠. 네, 그 사주를 어제는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남편 되시는 분, 경인일주, 네,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제 병인일주 여성분과 이 궁합까지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이 사주는 경인일주입니다. 임자년에 병오월 경인일 정해시 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어제 그 아내 되시는 분 사주하고는 완전히 180도 극과 극을 달리는 네, 그런 사주입니다. 뭐 아주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제 이 사주는 뭐 굉장히 안정된 사주잖아요. 이런 안정된 사주는 그냥 뭐 정관을 쓰는 사주, 이렇게 신강하고 인성에다 정관을 관인상생되는 이런 사주는 뭐 식상도 없고 제도 뭐 지제 제도 없고 제도 무력하고 이런 사주는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뭐 어제와 똑같은 내일,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뭐 그런 것도 또 괜찮고, 뭐 나 혼자 이렇게 편히 이렇게 그 재밌는 거 찾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사주의 모습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사주가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이제 그런 사주가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칠살격이 되는데요. 왜 칠살격이 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경금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지가 들어있는 5월에 태어났는데, 이 천간에 병화, 정화, 본기와 여기가 둘 다 투간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병화와 정화가 둘 다 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기가 우선이 되죠. 본기가. 예, 본기가 우선이 됩니다. 즉 정화가 여기인 병화보다는 본기인 정화가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관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주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 임수식신이 이 편관을 제살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임수식신이 칠사를 제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이 식신이 정관과 정임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관살 혼잡이 이루어진 사주인데, 즉 정관과 편관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인데, 이 식신으로 인해서 이 정관이 합거가 되고 이 편관이 칠살이 남아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관류살, 정관이 합거되고 칠살이 잔류되어 남아 있다. 그래서 거관류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이 사주는 편관, 이 칠살의 기능이 제일 이제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제 칠살격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지에서도 인호합 국을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전부 다 화예요. 이 일간을 둘러싸고 전부 다 관살이 이렇게 강합니다. 아주 관살이 강한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살격이 되고, 신강신약을 보자면 이 경금이 지지에 통근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자수, 오화, 임목, 해수, 지장간을 보더라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 이것들은 뭐 이미 다 익숙해진 것들이니까요. 네. 지장간을 이렇게 보더라도 경금이 너무나 이렇게 무근해서 붕 떠 있습니다. 완전히 통근이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천간에서도 이렇게 관살의 극도 심하고 식신의 설기도 심해서 이 사주는 매우 신약한 사주입니다. 별 5개를
만점으로 아주 극신강한 사주. 그래서 별 2개 반을 중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주는 양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별 하나 반 정도. 양일간이니까 별 그냥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나마 왜 하나 반 정도 되냐면 이 이제 관살이 굉장히 강한데 이 식신과 이 임수 식신과 상관 그다음에 해수 식신이 이 관살을 제어하고 있어서 그나마 별 하나 반 정도 되는데 매우 신약한 사주입니다. 인성은 하나도 없고요. 비견도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식상과 관살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사주가 이 사주도 매우 깔끔한 사주죠. 어떻게 보자면 금생수 수국화 이런 사주입니다. 금생수 수국화 화극금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매우 신약한 사주이다. 그럼 천간에는 이제 이렇게 거관 유살이 되고 식신 제살이 됐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식신이 정관을 합걸해서 사주가 관살원잡에서 해소가 됐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7살의 극은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7살의 극을 제압이 돼야 되는데 이 식신이 이 7살 병화를 제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신이 얼마나 이게 반갑겠어요. 이 사주는 이 식신이 제일 가는 희신이고 이 식신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을 기존의 뭐 억부법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주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사주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주를 그러면 만약 이 사주가 뭐 수기가 훨씬 더 강했다. 그럼 뭐 종합격 사주냐 또는 뭐 수기는 약하고 화기가 강했다. 그러면 종살격 종관격 사주냐 이렇게 또 얘기해서 용신을 수로 잡냐 화로 잡냐 이렇게 또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이 사주는 수기운도 강해요. 화기운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 이 사주는 뭐 어떻게 용신을 그럼 뭘로 잡을 것이냐 용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일간이 약한데 이 사주를 생해주는 토도 없고 금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는 뭐 용신을 찾아서 이렇게 억부법으로 용신 찾고 이러신 분들은 이 사주를 볼 수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주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사주는 원칙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2번째는 뭐죠? 이 사주가 움직이는 글자들이 간지라는 것은 그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다 어디로 다 향해 가는 글자들입니다. 목화통명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목은 화를 보면 목생화를 하려고 해요. 금은 수를 보면은 금생수를 하려고 합니다. 금수상함이 되는 거예요. 무토는 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수염 물생이 되는 거고, 기토는 이렇게 너무나 축축하고 이제 차갑고 이러면은 이제 병화야 따뜻한 온조를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병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토는 이렇게 이제 이 글자들 간지 글자들이 뭐 지진도 뭐 삼합과 합과 충해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간지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2번째죠. 그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체와 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체를 보는 것. 2번째, 작용을 보는 것. 어디로 이 사주는 무엇을 향해 가려고 하는지 보는 것. 이게 작용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용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관살이 이렇게 강한데 당연히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이 사주는 식신. 이 식신이 이렇게 이 식신이 제일 중요한 사주. 이 식신을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식신이에요. 식신. 이 식신. 열심히 노력하고 아주 바쁘고 활동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차분히 앉아서 휴식하고 자기 성찰하고 이런 것들은 맞질 않아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한 사주. 이 사주는 7살이 이렇게 강하고 일간 약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되는 이런 사주가 전에도 뭐 제 그 홈페이지에 글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식신 제살이 되고 이런 사주들이 워커홀릭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여유 있는 걸 즐기지는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뒤처질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불안을 내가 잊기 위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식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놀고 뭐 하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잘 되겠지 하고 희망도 품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왜 그래요? 이 관살의 극을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 희망에 하고 누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고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음식까지 먹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제 성향이 강한데 이 사주는 뭐 정제 성향이 강하지는 않으니까. 뭐 재밌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안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뭐 술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신이 이 사주는 제일 키포인트가 이 식신입니다. 이 식신으로 살아가는 사주예요. 그 아주 노력형이고 열심히 살고 가만히 있질 않고 뭐 이런 사주입니다. 지지에서 나타난 모습을 볼까요? 물론 이제 화가 제일 강해요.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이 칠사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칠사래요. 다 이렇게 칠사. 네. 이게 관살입니다. 관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이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이제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뭐 독불장군으로 살고 자기 독립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사주예요. 어디 조직에 들어가고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고 이런 사주입니다. 그게 제일 기본인 사주인데 그거를 위해서 그런 인정받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노력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주입니다. 돈 버는 거는 둘째예요. 이 돈은 왜냐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물론 지지의 제도 있으니까 돈도 쫓죠. 이제 편제도 이러니까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이 사주는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신이 약한데 설기도 열심히 돼야 되지. 그다음에 극도 감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이제 사실 멘탈이 강한 분은 절대로 아니죠. 이런 분들은. 네. 뭐 일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아주 노력파입니다. 노력파고. 그냥 나타나는 모습을 볼까요? 식신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사주 지지에 이제 감옥 편제도 있고 여기 또 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노력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에 따른 성과 보상도 굉장히 크게 바라는 사주예요. 남들은 예를 들자면 내가 50을 일했다. 그러면은 50을 받는다. 이런 사주가 있다면 이 사주는 100을 일하고 500을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뭐예요? 이 식상이 생재하는. 이렇게 이제 해중의 간목도 있고 이게 편제도 이렇게 일지에 바로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주인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100만큼의 노력을 해서 100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100만큼 했으면 500이나 1000만큼의 그런 더 그런 걸 내가 얻어내야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받죠. 네. 내가 돈을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회장님이 이렇게 되든 돈만 많이 벌어서 그냥 돈만 좀 재밌게 놀고 이런 사주가 아니라 네. 그게 이제 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보자면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네. 또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제 봤던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인생 아주 이제 편하고 여유 있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주는 끊임없이 뭘 하시고 끊임없이 얻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사주입니다. 끊임없이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사주예요. 놀기도 많이 놀아야 되고 근데 이 사주가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는 사주는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관살도 강하지, 이렇게 식상도 강하지. 그러니까 이게 식상과 관이 둘이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 식상과 이 관은 식상의 관성 극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상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가치가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재밌게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지지의 식상동하고 제도 쫓는 이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열심히 뭐 재미있게도 살고 이렇게 그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쓰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이런 것도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정도 받고 막 이래야 되고, 많이 이제 참 열심히 사시는,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사시는, 안 좋게 말하면 피곤한 사주가 됩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건 뭐가 피곤하게 합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관성과 재성입니다. 이 일간, 이제 비겁은 일간과 같은 건데, 일간이 이제 재성은 극을하고 관성은 일간을 극을하고, 상극이 되는 거는 이 식상과 인성은 상생이 되는 거지 상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극이 되는 건 뭡니까? 이 재성과 관성. 대표적으로 돈과 명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또 본인 신도 약한데 거기에 휘둘리면서 또 이게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 저 같은 이제 게으름뱅이는 이런 사주 오면 정말 존경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반대죠. 저 같은 이제 저 같은 게으름뱅이, 저 같은 이제 무료한 이렇게 뭐 배짱이 같은 스타일들은, 네, 지지에서는 이렇게 식상생재가 강하고 이러니까. 이사주는 운이, 그러면 당연히 이사주는 그럼 인성운이 좋겠냐 안 좋겠냐? 인성운은 이사주는 별로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억부법에 의하자면은 이 토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일간이 약한데 토운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이사주의 쓰임새는 뭐에 있다고요? 이사주는 식신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신과 이 강한 식신. 식신이 이제 제사라는 게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토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들어가면 이 식신을 제압하기 때문에 이사주는 토운이 좋지 않아요. 토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력해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결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삶이 좀 이렇게 뭐 일이 없고 이제 한가하고 그러니까 여유로운 건 있겠죠. 하지만 별로 이렇게 사는 맛이 안 납니다. 네. 이사주는 원국 자체가 이렇게 식신이 제사라는 가지고 이 식신이 굉장히 희신이 되기 때문에. 금은요. 금은 좋죠. 왜냐하면 이사주가 관살에 이제 금운이 오면 비겁운이 오고 그러면은 이 근이 일간이 강해지면 관살의 극도 견디고, 무엇보다 이 식상으로 설계되는 게 이제 또 신이 왕해지면서 설계가 잘 되고 이러니까 금운이 제일 좋습니다. 이사주는. 토는 안 좋고. 수운도 뭐. 근데 이사주는 금운이 제일 좋죠. 금운이. 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사주는 이렇게 10대부터 해서 신유술 금운이 왔네요. 이때 괜찮았겠는데요. 네, 괜찮았겠는데요. 이 지지에서 신유술운이 제일 이제 좋은 게 신유술운이니까. 네, 신유운. 이사주는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이래서 아주 열심히 이때 뭐 학창 시절도 아주 열심히 보내셨겠다. 천간에 인성운이 오고 이래서 이사주는 또 이제 남들이 인정해 바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고 이래서 이사주는 뭐 이때 무신기유 대운 나쁘지 않겠다. 경술대운은 이사주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인호술 화국이 너무 강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운도 좋지도 않고 인호술 화국이 너무 강하게 되고, 이 천간에 이제 경금이 오니까 이 경금이 와서 이제 식신이 더 이제 생을 받고 이 칠살의 극을, 관살의 극을 버티니까 경술대운이 이사주는 버틸 수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좋은 때는 아니겠다. 신해대운은 경술대운보다는 괜찮겠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해자축운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신유운이 다시 또 좋습니다. 신금, 이 천간의 신금은 이 칠살이 합거되고 이래서 이 관살의 극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지지의 해수는 이 식신운이 오고 이러니까 뭐 이사주 뭐 일 열심히 하시고 직장인이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임자대운이 오고 그러면 이때 임자대운 이때는 이제 본인이, 이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신을 제가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주 뭐 바쁘고 아주 뭐
활동하고 이제 그럴 때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주를 처음에 이제 그 개인지도 받으신 분이 가져와서 2년 전에 이사주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창업 같은 거에서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자대운은 아주 좋죠. 근데 63세가 되면 별로 이렇게 63세까지입니다. 이사주는. 63세가 되고 이러면 개축대운은 이 경금에서 상관운과 이 축토대운도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뭐 그래서 임자대운 때 아주 열심히 하셔서 개축대운은 그냥 뭐 아주 잘해봤자 유지되는 거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임자대운이 아주 뭐 괜찮은 운이다. 근데 이사주는요 사주가 너무 이제 신약하고 너무 불안정해. 이렇게 좌우충에다가 막 인호합 합에다가 천간의 합과 이게 상국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안정돼 있는 건 없고 합과 충, 이렇게 합에다가 충에다가 막 번잡스럽고 막 이래저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그러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천간에 이렇게 정임합도 있고 지지가 또 이렇게 상관으로 재를 쫓는 사주도 있고 상관으로 이렇게 재를 쫓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전형적인 그런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 이렇게 상관생제 하시는 분, 이렇게 막 놀기도 잘 놀고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또 그러면서 사업도 잘 됐다가 또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토운 자체가 이 사주에게 있어서 이 토운 자체가 이 사주에게 있어서는 침체가 되는 운이긴 한데 이 운 자체는 그렇지만 이 원국에서는 이 토를 이 사주가 반가워하겠습니까? 안 반가. 이게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이 약한 사주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이런 사주는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거를 굉장히 아주 반가워합니다. 이런 사주가 그 비견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인성도 반가워하고 이래서 그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를 그런 인성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 학문인데 어머니의 양육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지지, 성원,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구의 그런 격려, 뭐 응원, 파이팅, 뭐 이런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난다. 그게 바로 이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응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본인의 그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게 여성분 사주, 어제 본 사주. 이 사주는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자기를 성찰해주고 이런 이제 힘이 있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그런 얘기 너 비판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더 이제 다운이 되고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이런 사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이제 억부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신이 약한 사주는 방신이 되는 비견과 인성을 반거한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친구 좋아하고 자기 이렇게 이제 챙겨주고 막 이제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그 현실적인 이제 재화관을 굉장히 이제 쫓는 사주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여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에게 배우자 감을 찾고 이럴 때도 이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는, 네,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는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좀 뭐랄까 이렇게 반듯한, 왜냐면 이게 남자 사주가 이렇게 신이 약하니까 이제 신강한 사주,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주, 엄마 같은 사주,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게 되죠. 노는 건 노는 거고,
예, 노는 건 뭐 노는 거고 자기 아내는 배우자는 그렇게 이제 좀 조건 같은 것도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란 게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게 보고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사주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자가 좀 이렇게 뭐 학교나 뭐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놀고 예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배우자로 이제 결혼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따지질 않는 거죠. 네. 완전히 그 배우자로서 이렇게 그런 조건들을 따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주의 이렇게 궁합을 보게 되면 궁합 자체는 자,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해요. 이 남자분 사주는 신이 약해요. 근데 이렇게 병화와 기본적으로 경금은 사실 이렇게 병화일주와 경금일주가 이렇게 잘 맞는 일간의 배합은 아닙니다. 이제 병화일주들이 이제 경금을 이렇게 병화일주들은 경금일주를 괜찮았는데 이 경금일주들은 병화일주 좀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제 이사주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렇게 신약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이사주 이렇게 의연하고 아주 안정돼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맞는 거죠. 네. 이사주는 약간 이사주 화기가 이제 강하고 이사주도 화기가 강한데 이사주는 대신 이제 수기운도 이렇게 강하죠. 네, 이렇게 수기운도 강하고 조우 자체는 그래서 이사주는 수기운이 강한 이사주의 이제 금수상함이 되는 그 모습이 이제 이사주 이 여자분 사주에서 이사주가 그게 이제 괜찮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합이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뭐 100점 만점에 뭐 95점, 98점짜리 궁합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신강신약이 맞고 조도 맞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이사주는 이제 신강하고 인성이 너무 강한 이제 관인상생의 모습이 강하고 이사주는 이제 식상생제의 모습이 이제 관을 제압하는 식상생제 모습이 강하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은 남자가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여자는 이제 집안에서 다소곳이 그냥 있고 전업주부하고 그런 건 이제 괜찮지만 또 한편으로 둘이서 이제 뭐가 쿵짝이 잘 맞고 이러면 그거는 사실 좀 잘 안 맞죠. 예, 남자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는 이제 차분하고 여자분은 이제 집에 있는 스타일이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이사주가 특히나 이제 남자들 이제 많은 경우 남자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인정받고자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남자들의 좀 어리숙한 점인데 예, 이사주는 그래서 그런 엄마의 덕을 좀 바라는 이사주 이제 이렇게 관살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고 좀 과시욕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신강하고 이런 사주들은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애교를 부리거나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워낙에 이제 바른 분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이 남자분은 뭐 얘기하자면은 뭐 열심히는 사는 분인데 그렇게 딱 모범생은 아니니까 예. 딱 모범생 스타일로 뭐 아니 모범생으로도 보이죠. 뭐 제대로 어쩌거나 근데 모범생이지만 뭐랄까 좀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답답한 이런 사주처럼 이제 고리타분하고 이제 딱 짜여진 답답한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응원해주고 이런 사주 그런 모습을 이 아내로부터 기대한다면 그거는 좀 예? 좀 이렇게 아쉬워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께서 이제 주신 질문이 이 남편분이 이제 바깥에서 노는 게 되게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고 막 이럴 것이냐. 예. 저기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응? 바깥에도 놀고 막 사람들하고 놀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네. 이사주는 이 임자대운은 계속 합니다. 네. 개축대운이 되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축대운이면은 차라리 그때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게 더 좋았다. 날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삼식이 남편 이제 싫어하고 막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계속 말 거는 남편들 자기한테 바깥에서는 과묵한데 집에서는 뭐 2시간 3시간
아내한테만 얘기하는 이런 남편도 아주 피곤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그저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저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사주가 이제 개축대운이 되면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바깥의 활동은 이제 줄어들게 되죠. 네. 임자대운까지는 계속 이제 바깥의 활동은 본인에게 성운이 되니까, 네, 별로 이렇게 뭐 집안에서 뭐 그렇게는 이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주가 이제 사실 이렇게 천간에 정임합이 있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로맨티스트적인 성향이 있고 막 이사주가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합도 있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네. 뭐 바깥 대외 사회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임자대운에서는 그것이 이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대운이라면은 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제도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그럴 수 있겠는데, 임자 대운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놀거나 막 그러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런 사주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뭐 갈등이 있어서 이혼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혼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주는. 네. 네. 왜냐면 이렇게 관도 강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독립적이고 뭐 이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밖에서 놀고 이래도 와이프 눈치를 굉장히 강하게 보는 사주여서 이혼하려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자대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월지가 충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고 막 이런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고 그래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렇게는 전혀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께서 아내분께서 주신 질문, 이 남자가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놀고 뭐 그러고 그런 거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간단하죠. 네, 잘했다고 해주고 고생한다고 해주고 당신이 뭐 수고했다 그러고 당신 덕분에 내가 편히 산다 그러고 고맙다고 해주고 당신이 최고다라고 그런 이빨린 말 해주고 그러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 사주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주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왜냐면 이 사주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바른 분이거든요. 그런 헛소리 이렇게 뭐 상관이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주는 상관하고 있어요. 이 사주 영업 같은 것도 잘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맞춰주고. 근데 이 사주는 워낙에 신도 강하고 자기 비겁도 굉장히 강하고 인성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사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바깥에서 놀거나 바람 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사실 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뭐 텔레비전에 유행했던 이제 광고가, TV 광고가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제 이런 현명하게 이렇게 여자를 다루는, 그래서 여자 사주가 이렇게 신이 약하고 재관이 강한 사주들이 그렇게 남자들을 잘 다룹니다. 소위 말하면 여우짓하고 여시짓하고 내숭도 떨었다가 애교도 부렸다가 이런 것들을 신약하고 재관이 강한 사주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아요. 이 사주가 그렇잖아요. 이 사주가 신약하고 재관이 강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회생활 같은 거 굉장히 잘합니다. 예? 적도 없어요. 이런 사주는 사람들하고도 잘 맞고. 이 사주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한 사주죠. 이런 사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가 이렇게 이제 이 여자 한 분 사주가 이렇게 남자 이렇게 요리하고 이렇게 잘 다루고 뭐 그렇게 안 되는 사주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여우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짧은 순간 100년도 못 살고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밖에 다른 건 없지 않나? 얼마나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이러면 사람들 얼마나 다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자기 명대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호불호를 떠나서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다들 이렇게 좀 짠하게 살아갑니다. 다들 애쓰고 알고 보면 미워할 수도 없고 참 고생한다 힘들겠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연민의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근데 너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엄마가 되고 너도 고생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그 동지로서 그래서 고생한다, 고맙다. 결국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 이제 인정해 주는 것, 알아봐 주는 것,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노노에서도 이제 뭐 공자가 그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뭐 안 들고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말이죠. 네.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문제가 어떻게 그 답이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그게 답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해소되는 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해소되는 게 그 문제의 답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달려 있죠.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 순서에 이어서 이렇게 두 분의 남편분의 사주를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궁합까지도 이렇게 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